예요. 어. 네. 우리 어제 너무 중요한 이제 21 세기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보는 어떠한 그동안에 본인이 썼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내용과 이제 더불어서 우리한테 솔루션까지 주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어제 우리 다 같이 읽었던 것처럼 어제 부분의 핵심은 "문제는 바로 당신이다. 문제는 내 자신이지 경기 어려운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수입의 원천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어요. 강인해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강해질 준비. 어 수입의 원천 통제권을 갖는다는 건 내 자신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강해질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34 페이지 아래 "그렇다면 그래. 나 강해질 자신 있어. 나 변할 자신 있어."라고 대답한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해답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요. 오늘부터 이제 읽게 되는 35 페이지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한 줄도 허투루 이렇게 읽을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 가슴이 너무 뜨겁고 어쩌면 진짜 너무나 한숨이 나오는 '내가 지금 이제서야 이걸 깨달았다니. 내가 왜 이제서야 이 원리를 알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5 페이지부터요. 어디까지 볼 거냐면 69 페이지까지 양이 많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와닿는 게 있으면 파란 펜, 두 번째 읽으시는 분 빨간 펜으로 과감 없이 밑줄 그으시면서 69 페이지까지 같이 읽어 보고 오늘은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 쪼끔 길어질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6시 30 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분 금방 가죠. 혼자 읽을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읽으면 30 분이 정말 어느샌가 후딱 지나가 버리고요. 아마 유난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안 넘어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다 못 읽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자님들 오늘 또 시간 틈틈이 다시 한번 읽으셔도 좋고요. 오늘 읽은 부분 그러니까 다음으로 막 넘어가서 빨리 한 권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은 정말 내 뼛속까지 뭔가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1 권에서 쓰지 못했던 이제 2 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던 가장 큰 핵심이 이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챕터 3 에서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35 페이지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35 페이지 맨 위에 "오랫동안 당신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여전히 바닥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꼭대기에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사다리의 어디쯤 이르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다리를 오르느라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기 전에 당신이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바로 이 질문이다. 그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사다리를 세워놓고 올라오고 있었는지. 스티븐 코비도 말했듯이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는 무의미해진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한 번 성공은 할 수 있거든요. 빠르게, 높이. 뭐
비트코인을 한번 샀는데 대박이 터졌어. 부동산을 한번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 주식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번 샀어. 그런데 이것이 실력이 아니라 어떠한 축적된 나의 경험과 어떤 경험치와 노하우가 아니라 내가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을 반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이유, 근거를 모르는 거죠. 이런 성공은 오히려 그 성공이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거는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도요. 어설프게 특히 바이너리 구조를 선택하는 그런 회사에서 운이 좋아서 내가 줄을 잘 서서 한 번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지속적인 그 성공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파트너들을 나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룹을 이끌어 가거나 파트너들을 성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그 성공이 다른 사람들을 망치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불행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성공했느냐, 얼마나 높이 갔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나옵니다. "이번 장의 목적은 당신이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잠시 멈추고 그것이 세워진 위치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사다리를 어디로 옮기고 싶은지 깨달도록 이끄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세워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내 배우자 또 우리 가족의 어떠한 소득의 어떤 그 근거가 어디에서 이 소득의 원천이 나오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게 이거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췄을 때, 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을 때 과연 그 소득이 얼마나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느냐.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평생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후회가 없는 그런 삶으로 내가 마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진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지금의 내가 가고 있는, 내가 세워진 사다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게 현금 흐름의 사분면. 모든 세상의 소득의 원천은 네 가지의 사분면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분면, 가장 많이 우리가 쉽게 도전했었던 부분이 바로 인플로이, 직장인인 거죠. 고용인이라는 거죠. 결국은 고용인이라고 하는 건, 인플로이라고 하는 건 내 노동과 내가 가진 어떠한 자원, 내 노동과 내 시간을 누군가에 의해서 고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쓰임이 가치가 높으면 돈을 많이 받는 거고, 가치가 없으면 그냥 시간당 최저 시급을 받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고용되어지는 거, 굉장히 안전할 수 있지만 어떤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편의점 알바부터 아주 내가 몸값이 높은 대기업의 임원까지도 결국은 돈을 많이 받는, 시간당 단가가 높을 뿐이지 결국은 나는 고용인일 뿐이라는 거죠. 필요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쓰임 받는 거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내가 그 소득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일즈맨, 보험하시거나 책을 판다든가 자동차를 판다든가 세일즈맨의 영역을 저희가 이사분면이 아니라 S사분면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고용주가 내가 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일즈맨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익금을 세일즈맨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 업에서 굉장한 몸값을 자랑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그 회사에서 소득이
끊긴다라는 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득이 제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세일즈맨도 내가 뭐 그 자영업으로 여러 가지를 내가 뭐 물건을 떼와서 파는 게 아닌 이상 그 회사를 나오는 순간 내 소득이 제로로 떨어지는 그런 세일즈맨은 이사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뭐냐면 S사분면 셀프 임플로이 스스로 고용주가 되는 거. 스스로 고용인이자 고용주가 되는 거야.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고용하는 거. 셀프 임플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당 주인도 마찬가지고 옷가게 주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일인 거죠. 내 스스로의 몸값을 내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다수 전문직 옷가게 뭐 식당 대부분의 자영업뿐만 아니라 변호사 그다음에 변호사도 결국은 내가 변호를 잘해서 많은 일을 따서 내가 스스로 해야지만이 소득이 창출되고 일을 따와야지만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일이죠. 변호할 일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사는 내가 병원에 대학병원이나 어느 병원에 고용되어져 있다라면 인플로이지만 '내가 병원을 개원했어.'라고 하면 셀프 인플로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직도 결국은 셀프 인플로이 여기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내가 스스로 뭔가 몸값을 올려야 되는 그러한 자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사분면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 이 두 개에서 계속 인생을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대부분은요. 인플로이 아니면 직장 다니는 거 아니면 자기 사업하는 거, 자기 사업 장사하는 거 이 두 개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던 바로 B사분면과 I사분면이 있다라는 걸 저는 제가 20대 때 이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처음 읽으면서 그때서야 '아 이런 사분면이 있었구나.'라는 거. 저는 안경사였기 때문에 이사분면에 있었어요, 저희 남편과. 그런데 저희가 '빨리 돈을 벌어서 안경점을 해야지.'라고 해서 대신 안경점을 고용해 이렇게 저희가 운영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마진을 저희가 가지고 오는 그때 잠깐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비사분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바로 비사분면, 아이사분면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비사분면이 뭐예요? 당신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당신을 사업체가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사업체가 돌아가면서 돈이 되게끔 만들어 내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내 노하우를 통해서 시스템을 판매해서 정확한 어떠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대가를 내가 계속 가맹점주들한테 계속해서 내가 그 시스템 소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교촌치킨이 나갈 때마다 한 마리당 얼마씩 계속 로열티를 받는 거. 맥도날드 햄버거가 나갈 때마다 계속 로열티를 받는 거. 거기다 더불어 맥도날드에서는 코카콜라까지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그 시스템에 얹으니까 코카콜라 판매 수익에 대해서도 계속 내가 로열티를 받는 거. 그게 바로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 사업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셀프 인플로이가 되는 거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바로 비즈니스 사분면인데 이 비즈니스 사분면이 엄청난 노하우와 엄청난 어떠한 자본금 없이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결국은 뭐예요? 자본금이 아니라 내가 1인 기업이 돼서 나를 계속 복제해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복제하고 그 시스템 복제에 의한 로열티 소득을 받는 게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적인 B사분면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B사분면 그다음에 마지막 I사분면은 돈이 투자해서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거. 결국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을 통해서 돈이 돈을 벌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I사분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지금 현재의 위치가 이사분면인지 B사분면인지 아니면 S사분면인지 I사분면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I사분면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 난 코인에 투자하고 있어. 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I사분면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아이사분면의 성격은요. 돈을 예를 들면 주식으로 따지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들여다보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엄청난 정신적인 노동과 엄청난 어떤 이런 에너지가 드는 건 어쩌면 셀프 인플로이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노동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내가 주식에 좋은 주식을 선택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게 뭐예요? 배당금이죠. 은행 이자. 이게 진정한 아이사분면의 재정적 자유로 가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넘기는 이건 나의 노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S사분면이에요. 하지만 내가 건물을 사서 아니면은 상가를 사서 따박따박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거 이게 진정한 I사분면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과연 어떤 사분면에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그만뒀을 때 내가 정말 몇 달을 버틸 수 있고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일을 그만뒀을 때 나에게 버텨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가 결국은 우리가 B사분면, I사분면의 지금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으로 갖고 있지 실제로 따박따박 이런 I사분면이나 B사분면의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 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41 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문제는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할 때 그저 대부분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데서 그친다는 점. 아무리 똑같은 사분면에서 I사분면 아니 S사분면에서 내가 삼겹살집을 하다가 곱창집으로 바꾸는 건 내 인생의 어떤 재정적인 자유로 가는 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사분면을 이동을 해야 된다.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분면을 아는 것도 우리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 더 심란한 얘기들을 로버트 교사키가 우리한테 또 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43 페이지부터 나오는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4 개의 우리가 직업의 선택뿐만 아니라 이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4 가지의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치관이 우리의 특정한 사분면에 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인드,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의 직업, 사분면이 어쩌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딱 들어맞았을 때는 행복한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분면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사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야. '난 정말 안정적인 게 좋아. 나는 누가 시키는 일 잘할 자신 있어. 내가 뭔가 용기 내서 투자하고 뭔가 이런 것들은 너무 두려워.'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도전하는 거 싫어하고 굉장히 안전한 거 좋아하고 '나는 돈 많이 버는 거보다 따박따박 300만 원, 400만 원만 남편이 갖다 줬으면 좋겠어.' 이건 철저한 이사분면이란 또 S사분면은 뭐예요?
나는 누군가한테 고용되는 거, 누군가한테 지적받고 누구한테 눈치 보고 이런 거 싫어. 1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그냥 내 장사해서 떡볶이 가게라도 호떡 장사라도 내 거 하면서 내가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싫어.'라고 하는 분들이 이사분면에 있다라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자 끌리는 어떠한 매력 포인트에 내 가치관이 어디인지를 내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사분면은 안정을 추구한다라면 S사분면은 뭐예요?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어떠한 가치관은 내가 최고가 돼야 돼. 어디서나. 뭐 내가 변호사도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 몸값이 제일 높아야 돼. 내가 제일 잘 나야 돼. 운동선수도 내가 제일 잘 나야 되고 식당도 우리 동네에서 우리 게 제일 잘 돼야 되고 옷가게도 우리 가게가 제일 잘 돼야 되고 '내가 제일 잘해야 된다.'라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S사분면. 그렇다라면 B사분면의 사고방식은 뭐냐? 어 '나는 능력이 없어도 돼. 나는 능력이 없어도 되는데 최고의 어떠한 팀을 구성하는 거. 나는 내가 회계사가 될 자신은 없어. 하지만 내가 회계사를 고용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만들 손기술이 없어. 제가 안경사라면 저는 안경 시력 검사하는 거는 재밌었는데요. 안경을 만드는 재주는 너무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면 S사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죽도록 안경 깎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초점 맞춰서. 그런데 저는 마인드 B사 분면에 있는 안경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경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안경테에다가 안경 렌즈를 잘 끼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시력 검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판매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컨택트 렌즈를 기가 막히게 잘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B사 분면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재주가 없어도.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첫 번째 안경 몸담았던 곳이 인천의 인하안경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사장님은요, 자기 안경 만드는 거 싫어해요. 시력 검사하는 것도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50 명이라고 하는 안경사를 전국의 가장 우수한 안경사들, 저는 백으로 들어간 거고요. 아빠 친구라서 들어간 거고요. 전국에 있는 정말 장학금을 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안경점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에 매출이 어마어마한 한 달에 순소득이 몇 억씩을 20년 전 20, 30년 전에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비사분면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수들, 최고의 어떠한 고용주들을 아니 실력자들을 내가 모으겠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여기서 필요한 건 내 개인기가 아니라 뭐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슬픈 얘기를 해요. 공부 잘하는 놈은 결국은 누구 밑에서 리더십 좋았던 떡볶이 잘 사주고 공부는 못했지만 뭔가 골목 대장들 밑에 가서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런 구조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MBA를 하고 뭐 회계사가 되고 오더라도 결국은 대기업의 어떠한 임원 대기업의 임원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결국은 이 핵심 가치관과 이어서 챕터 5 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은요. 바로 사업가적인 어떠한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55 페이지에 중간 단락 보면 파란 글씨 옆에 보면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 나도 돈 벌고 싶어. 그런데 사업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56 페이지 중간 부분에 미용 헤어 디자이너 똑같이 미용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내 실력을 키우는 거에만 집중하고 누군가는 머리 잘 자르는 그리고 드라이 잘하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고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결국은 리더십이 있는 그 친구가 미용실을 해서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가적인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용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건 용기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그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맨 아래 56 페이지 부는 부자가 된다라는 거는 인간이 가진 사고 능력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지 않고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지 않고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핵심 가치관을 내가 바꿔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57 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한 8번째 줄 보면 당신이 자신의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다. 이 이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이기주의자로 가득하며 당신은 그들이 상사든 관리자든 이웃이든 심지어 친구든 더 이상 당신을 내두르게 놔둬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지녀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영업 조직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어때요? 엄청난 쫀다 그러잖아요. 매출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마감할 때까지 정말 뛰게끔 만들고 그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면서 물론 내 소득이 올라가긴 하지만 정말 그 모욕스러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내 인간의 어떠한 존엄성을 존엄받지 못하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내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58 페이지 맨 아래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당신은 사업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혹여나 아직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면서 나는 조금 일하고 뭔가 큰 돈을 벌고 싶은 쉬운 선택을 하고 싶다라면 저는 특히 메나테크는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 조금 하고 내가 쉬운 선택을 하고 싶다라면 그 나 때문에 누군가의 엄청난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이 사업을 하는 그 파트너들은 엄청난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쉬어서 선택한다."라는 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들이 사업 설명할 때 "쉽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성공 못하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한 번도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S4분면, E4분면에 비해서 엄청난 실력이 필요하고요.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쉬워서 네트워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챕터 6에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통제권을 쥐어야 되냐? 바로 61 페이지 중간에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건 재정적인 자유인데 그 재정적인 자유를 위해서 62 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재정적인 자유를 얻는데 학교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서 필요한 건 확고한 꿈, 확고한 결심, 빨리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현금 흐름의 사분면,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분면을 이해하는 것. 결국은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확고한 내가 얼마나 내가 대가를 지불할 건지에 대한 결심, 그리고 그걸 프로가 되기 위해서
내 확고한 의지,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소득의 원천을 이해하고요.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S사분면의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B사분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최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최고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전환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67페이지에 나오는 비활성 소득의 힘, 어려운데요. 비활성 소득의 힘. 이 말 뜻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의 본점, 본사처럼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소득이 비활성 소득인데,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가는 어떠한 그 길에 결국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더불어서 결심, 내가 진짜 B사분면으로 갈 수 있는, 나도 비즈니스 우먼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결심과 나를 파악하는, 어떠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시간을 좀 초과했는데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정말 200분에 가까운 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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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